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오늘은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생활습관이라는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척추 통증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을 받고 계실 텐데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사실은 대부분 집중하시지 여러분의 허리를 아프게 만든 주범인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유발한 여러분의 나쁜 허리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척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 중에서도 왜 S라인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S라인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척추 통증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라고 찍어 놓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척추 통증에는 어떤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이것만 기억하세요. 허리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들어오셨는데요. 한명희님께서 무지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민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마 베제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제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생활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나? 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아파졌다고 하십니다.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 감압술을 받았다고 칩시다. 인대가 튀어나와 있고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갉아내가지고 척추관을 넓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감소시켜드리고 염증도 감소시켜드리고 붓기도 감소가 되고 혈행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일단은 몸에 칼을 대면은 그 부분에 수술 후 유착이라고 해서 더 엉겨붙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통증이 더 유발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의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이 생활 습관이 나빠서였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에도 생활 습관이 나빴는데, 수술 전에도 생활 습관이 나빴는데 수술 후에는 그것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나쁜 자세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매일 보고 계시고, 나쁜 자세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 물건을 들고 계시고, 이렇게 척추, 목과 허리를 계속 무리를 주다 보면은 당연히 아파질 수밖에 없지요. 척추 수술을 증후군이라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목 박는 핀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핀을 박은 부분은 멀쩡하게 잘 있는데 그 윗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아랫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아서 노화를 가속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쁜 척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척추가 다시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주셨는데요. 신경주사를 맞았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오래 갔는데 효과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통증 신경주사를 받으셔가지고 통증도 감소되고 염증도 조절되고 붓기도 조절되고 혈관 보호도 되고 신경도 일부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기 전하고 후하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주사를 아무리 하면 뭘 합니까? 점점 효과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쁜 척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주사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척추 통증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또 댓글을 주셨는데요. 네. 말로 돈 잘 버는 언니 클래시 은하님께서 나쁜 자세 때문에 다시 아파진 거군요. 라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핵심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는 그래서 이제 좋은 척추
척추 생활 습관으로 척추 퇴행을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퇴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만 척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나이가 천천히 들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S라인 하고 있는데 왜 S라인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라인을 지켜라. 제 캐릭터 신경이인데요. 이렇게 척추를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일자로 쫙 뻗어 있지 않지요. 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목뼈는 앞으로 휘어져 있어요. 전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뼈, 가슴뼈는 이렇게 후만으로 뒤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허리뼈는 앞쪽으로 다시 전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S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S라인입니다. 우리 척추가 올곧지 않고 S라인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척추가 S라인이어야지 우리의 디스크나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허리 라인은 S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S라인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S라인은 좋은 거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힘을 뺀 상태에서 살아가시면 그거는 역시 라인, C자를 거꾸로 뒤집은 역시 라인이라고 제가 한번 이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S라인 습관을 유지해야 되고 나쁜 역시 라인 생활 습관을 멀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그냥 대충 의자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목은 앞으로 거북목으로 쭉 내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이게 나 자신을 빨리 늙게 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제 척추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자세죠. 이렇게 역시 라인 자세로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척추가 아프지요. 그리고 역시 라인으로 허리를 써가면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 물건을 계속 드시면은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쓴다든지 하면은 허리가 또 이제 역시 라인으로 온폭 파들어가면서 허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잡니까? 보통 7시간, 8시간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쁜 역시 라인으로 7시간, 8시간이나 내 허리를 계속 혹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라인을 정말 피해야 돼요. 역시 라인은 우리의 척추 퇴행을 가속화합니다. 역시 라인은 우리의 척추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나쁜 역시 라인을 버리고 우리를 천천히 늙게 만드는 좋은 S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은 역시 라인으로 보시는 사람도 있고 S라인을 지켜가면서 내 척추를 보호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내 척추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이용해서 역시 라인으로 들면 당연히 허리에 무리가 가지만 허리는 S라인으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써서 주저앉아서 물건을 들고 안아서 들어 올리면은 우리의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S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물컹한 침대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한 침대도 안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프링 침대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프링 침대를 쓰면서 좋은 목 베개와 또 경우에 따라서 허리 베개와 다리 베개까지 해주면서 척추의 S라인을 지켜가면서 주무시면은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내 척추를 보호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계속 S라인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척추 건강엔 S라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척추 건강엔 S라인입니다.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흉추 12번 실금이 있어서 3주간 입원했어요. 84세 여성분이시고 굉장히 고령이시네요. 통증은 진통제를 드셔서인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 진통제를 얼마 동안 드시나요? 퇴원하실 때에도 약을 주실까요? 집에 가시면 어떻게 생활하셔야 될까요? 재골절 될까봐 걱정돼요. 걷는 것은 괜찮을지, 등을 굽히는 건 어떤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여성분이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압박골절이 굉장히 심하신 편은 아닌 것 같고 진통제로 조절되는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복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아마 하시지 않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따로 말씀이 없으신다 보니까. 그 얘기는 이제 흉추의 말 그대로 이제 실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골절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자체가 쉽게 무너지는 상태죠. 뼈 자체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집에 가셔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S라인을 유지해야 됩니다. 역시자 라인을 버리고 S라인을 유지해서 허리와 목에 무리가 덜 가는 자세로 척추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PPT로 넘어와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제대로 누우면은 25 정도의 하중이 척추에 가해지는데, 반듯하게 일어선 것만으로 척추에 무려 4배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앉아도 누워 있는 거에 비해서 무려 6배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누워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누운 자세가 제일 좋고 선 자세, 앉은 자세 순으로 척추에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됩니까? 우리는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워서만 지낼 수 없어요.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서서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세요.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라인을 지켜라.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베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 베개, 그리고 다리 베개를 사용해 주시면서 척추의 S라인을 지켜가면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는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해서 허리 라인을 이렇게 반듯하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허리에 좋습니다. 다음은 걷는 자세입니다. S라인을 지켜라. 바로 걷는 자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만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거만하게 걸으시면은 S라인을 유지해서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약간 상방 10도 정도로 보시고 어깨는 거만하게 쫙 펴고 그렇게 S라인을 유지해서 걸으시면은 척추를 보호하시면서 걸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조금 항목이 많죠. 먼저 엉덩이를 깊숙하게 집어넣고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S라인을 유지하고 시선은 평행으로, 보통은 아래를 보시잖아요. 시선은 평행으로 보시고 허리는 10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의자가 100도 정도에 맞춰져 있으므로 허리를 쭉 한번 기대 보겠습니다. 무릎은 90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도 90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의자에는 팔걸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은 땅에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S라인을 유지하는 바로 앉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라인은 본인께서 유지하고 계신데 좌식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고관절에도 무리가 갈 것이고, 여기 보면은 목이 아래로 많이 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좌식 생활을 했고 요즘에는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시지만 좌식 생활은 대부분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보다는 입식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전 사진과 비교해서 똑같이 모니터를 보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올바른 입식 생활, S라인 책상과 의자를 세팅해 놓으면은 똑같은 모니터를 보는 자세지만 척추의 S라인을 지켜가면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 S라인을 지켜라. 계속 말씀드리지요.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으로 잠깐 자기 PR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설명드렸는데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제 통증의학이라는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이제 척추 통증, 그 중에서 이제 신경성형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성형술은 척추 협착증 등에서 경막의 공간에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해 가지고 신경 유착을 풀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저는 신경성형술을 누적 1000건 이상 달성했고, 그 중에서 풍선신경성형술을 누적 500건 이상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풍선신경성형술 장비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리지널 카테터로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했습니다. 저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 쪽에도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락즈 카테터나 그리고 나비 카테터, 풍선 카테터, 그리고 고주파 시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접근 방법도 꼬리뼈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허리 옆이나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허리 통증의 성형치료 신경성형술이라는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놓았으니 이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척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베개를 써야 할까요? 양반 자세가 허리에 안 좋다고요? 좋은 사무 환경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따로 있나요?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들까요?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신데 하나씩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캐릭터인 직장인 신경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S라인 척추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주 쓰는 생활용품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한다든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지 뭐 세수를 하고 나서 로션을 바른다든지, 그래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은 눈높이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물건들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해야 되고, 목도 굽혔다가 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쓰는 물건들은 그냥 허리나 목을 굽히지 않고 S라인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높게 세팅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환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좌식 생활을 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나 좌식 자세는 역시자 커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식 생활로 테이블을 사용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S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식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옷이 있는데 옷이 좀 편한 옷이 있고 불편한 옷이 있잖아요. 척추에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에도 이제 무리가 가는 옷이 있고 무리가 덜 가는 옷이 있는데, 정장이나 넥타이보다는 좀 가볍고 편한 캐주얼 차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운동화, 제가 운동화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구두는 웬만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직장 그 환경 때문에 구두를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락포트라는 회사에서 겉은 구두인데 밑창은 운동화인 구두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두가 좀 멋은 없는데 그래도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운동화의 밑창을 가진 구두를 신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되도록이면 구두는 피하고 운동화를 평소에 계속 신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화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러닝화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거고 걸을 거고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막 들어간 러닝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발에 땅에 닿는 힘을 반동을 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 치환을 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물론 뛸 때는 계속 앞으로 직선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이제 기술들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걸을 때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고 방향만 바꿀 때도 있고, 그런데 추진력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너무 첨단 러닝화를 사기보다는 일상생활용 운동화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 보통 이제 길이만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발볼 넓이도 본인에게 맞춰서 골라야 됩니다.
특히 동양인들은 발볼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양인들의 족형에 맞으면서 발볼을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식스 브랜드라든지 뉴발란스 브랜드의 운동화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죽보다는 메쉬 구조의 운동화를 선택하셔서 통풍도 되고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N사의 에어 기술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1979년에 나온 기술이에요. 40년이 넘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동차를 탈 때 40년 넘은 자동차 타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 자동차 타잖아요. 요즘에 누가 40년 전에 구닥다리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어 기술은 너무 옛날 기술이에요. 예전에 40년 전에는 최신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세에만 휘둘려서 옛날 기술을 사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발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많이 붓는 편이에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신어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한 저녁 시간에 가셔서 내 발이 최대한 팅팅 불어 있을 때 직접 신어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 사진에 뉴발란스 2002R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냥 요거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 가방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논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방 유형 중에서 백팩이 척추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숄더백이 두 번째인데, 같은 숄더백이라도 이렇게 반대쪽 어깨에 크로스를 해서 매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한쪽 손으로 드는 토트백은 척추에 가장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백팩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양쪽 어깨에 매주십시오. 한쪽으로 매면은 또 이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건 또 척추에 좋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림에서 그려놓았듯이 가능하면은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지 말고 가능하면은 몸에 좀 붙이셔가지고 무게 중심을 몸통 가까이에 두시면은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덜 갑니다. 물론 패션적으로는 조금 멋이 덜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척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팩을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숄더백을 매야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한쪽에 매게 되면은 이 무게가 한쪽에만 다 쏠리기 때문에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게 되면은 반대쪽 어깨에 이렇게 크로스로 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 밴드를 짧게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무게의 중심을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다닌다든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등산 가방처럼 이렇게 이제 어깨에 끈이 있거나 배 쪽에 따로 끈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팩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쓴다 하더라도 가방이 애초에 무거우면은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좀 빼버리고 가방은 최대한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시지요. 지하철에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우리 머리가 무게가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데요. 0도일 때는 우리 목이 5kg에서 6kg 정도의 하중을 받지만 우리 목이 45도 정도로 숙여진다고 하면은 무려 22kg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22kg이면 쌀 한 가마니예요. 우리 목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척추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요. 맨날 보면은 이렇게 환자분,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다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나한테 오시겠구나.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 습관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는 원래 이제 전만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나쁜 자세로 사용하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일자목이 돼 버리고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버립니다. 거북목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같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렇게 역시자 컵으로 그냥 허리를 망쳐가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허리를 똑바로 하고 목도 똑바로 하고 S라인을 지켜가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제 그 척추 라인을 한번 보세요. 반듯하잖아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척추를 보호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S라인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시선까지 스마트폰을 올리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핸드폰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보시면은 앞에 계신 분이 자기를 이제 몰래 찍는 줄 알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좀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KTX를 타게 되면 계속 졸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고개를 휘청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근육이 엄청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목 보호대 같은 거를 사셔가지고 그렇게 졸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좋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쓰면 안 돼요. 그냥 좋을 때만 쓰십시오. 나중에 허리 보호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고르기. 아까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지요. 그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웬만하면 사무용 의자를 쓰시는 것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경추지지대, 목 보호대, 목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암레스트가 없으면은 우리 팔이 무게를 우리가 뭐 일하는 8시간 동안 계속 목이 지탱하는 거예요. 목이 이 무거운 팔을 계속 8시간 동안 지탱하고 있으면은 목이 남아납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팔을 이렇게 팔걸이가 지탱을 해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추지지대라고 이렇게 허리 쪽이 볼록하게 앞으로 들어간 구조들이 있어요.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빠져있는 그 사무용 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자를 쓰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좌판이 앞뒤로 조절되는 기능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허리는 90도보다는 100도에서 110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허리가 약간 뒤쪽으로 틸팅이 내는 기능을 가진 의자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상은 가능하면은 모션 데스크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정말 그 논문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게 중간에 일어서서 쉬어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모션 데스크를 한번 사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은 계속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일을 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S라인은 계속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모션 데스크를 쓰고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션 데스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방송국에서 쓰고 있지만은 이제 아래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시선에 맞게 모니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주려면은 모니터가 상당히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A4 용지로 한번 쌓아봤는데 무려 4개나 쌓아야 되더라고요. A4 용지를.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모니터암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서 내가 S라인을 유지해서 반드시 앉았을 때 나의 시선을 정면으로 했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 지점이 닿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쓰고 있고요. 뭐 모니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태블릿 PC를 쓴다든지 하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거치대를 사용해 주시고 특히나 이 높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는 태블릿 케이스 사진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사무용 의자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보니까 마취 일을 하기 위해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수술실이 24개가 있어요. 근데 그 24개의 의자가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의자들도 있는데 그 의자에 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제 허리가 아파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최선은 요추 지지대가 있는 그 사무용 의자에 앉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커블 체어를 사용해 가지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역추존만을 유지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커블 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키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키보드는 이제 납작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키보드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고 각도도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어요. 제 어깨가 방금 펴진 게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다가 벌어지고 각도가 유지되니까 이렇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인체공학적인 것이 있죠. 딱 봐도 손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체공학적인 장비들을 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 방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사무용 의자 쓰고 있고요. 여기 요추 지지대가 있지요. 허리는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하고 있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뺐습니다. 무릎은 90도로 유지하고 있고 발은 땅에 닿고 있습니다. S라인으로 척추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팔 받침대 위에 올려놨고 팔 받침대 위에 올려놔서 책상까지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높이를 세팅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체공학적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고 있고 핸드폰은 이렇게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태블릿도 이렇게 높이 조절 거치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높이 조절이 되는 모니터 암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S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 시선을 앞으로 쭉 했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한번 업무를 해보시면은 한 1주, 2주만 지나도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모션 데스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다시 앉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S라인 척추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한 그림도 하나 끼워놨고요. 자, 이제 물건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땅에 떨어진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시자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S자로 반듯하게 유지를 하면서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굽혀서 무릎과 고관절을 활용해서 물건을 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물건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멀리 들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몸통에 붙여서 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양쪽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이렇게 무게가 다른 것을 들면은 또 이제 허리가 이렇게 휘겠지요. 그리고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물건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논문들에서 기술이 되고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식하게 물건들을 툭툭 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디스크가 뚝 하고 터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낮잠을 자야 되는데요.
이게 회사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자에서 자게 되는데요. 이 보십시오. 이렇게 주무십니다. 제가 이 자세로 한번 잡았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엉덩이가.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심하게 굽힌 자세는 디스크를 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무용 의자에서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틸팅 기능만 사용해서 살짝 낮잠을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예요. 자동차도 이제 허리 건강,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단하고 SUV로 나누는데 세단은 높이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단에 탈 때는 우리 몸을 구겨가면서 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당연히 S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세단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몸을 구겨야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앉는 자세보다는 약간 이렇게 뉘어져 있는 자세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단보다는 SUV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까 의자를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자동차의 시트에도 요추 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트 높이 조절 기능과 허벅지 받침 조절 기능,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뒷좌석에 들어가는 그 예산보다는 앞좌석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좌석이 조금 더 인체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앉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논문들을 보면은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은 좀 근육을 풀어드리고 척추 건강에 좋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시거나 목욕을 하실 텐데 잘못 씻으면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요분 지금 그 텁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분의 척추 라인을 봅시다. 요렇게 역시자 라인이죠. 네, 이분 지금 척추를 망쳐가면서 씻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반드시 일어서서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샤워를 할 때도 요분처럼 이제 고개를 거북목으로 앞으로 내밀고 하면은 당연히 경추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목욕보다는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샤워를 할 때도 S라인을 지켜가면서 반듯하게 선 상태로 물을 위에서 맞아가면서 척추를 보호해가면서 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씻고 나면 이제 소파에서 쉬어야죠. 그런데 소파는 대체적으로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소파는 편하려고 만든 것이지 척추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협착증을 앓고 계신데요. 저희 본가에 이렇게 소파 앞에다가 사무용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아버지 앉으시라고. 그런데 여기 색깔을 좀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척추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사무용 의자 소파 대신 하나 갖다 놓으시는 거 어떨지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잘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좌식 생활로 양반다리를 하시는 것은 고관절에도 좋지 않고 척추에도 좋지 않고요. 자, 청소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지만 이렇게 이제 엎드려 가지고 방바닥 청소를 하시면은 척추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방바닥 청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실은 그냥 청소는 로봇에게 양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간이 청소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설거지는 또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식기세척기한테 양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좋긴 좋은데 허리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식기세척기 바닥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그릇을 넣을 때 이분도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허리를 이제 수십 번 굽혀야 되니까 한번 식기세척기 쓴다고 당연히 그 자세가 또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작은 6인용 식기세척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수전 옆에 놓고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
살짝 그릇을 물로만 헹궈 가지고 바로 옆에 식기세척기에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니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식기세척기에 설거지를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인용 세척기를 사시는 방법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빨래는 또 세탁기에 양보해 주십시오. 통돌이보다는 이렇게 이제 드럼 세탁기가 좋아요. 통돌이는 이렇게 허리를 숙여 가지고 깊이 있는 물건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돌이가 좋고 요분들께서 이제 좋은 자세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S라인을 유지해 가면서 앉아 있을 때 물건을 넣었다 빼시고 이렇게 서서도 S라인을 유지해 가면서 물건을 넣었다 빼시고 하시면서 빨래는 세탁기에게 양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잘 때가 됐어요. 밤이 됐어요. 올바른 수면 환경.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시 라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인체공학적인 베개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다리 베개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또 너무 높은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허리 베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저도 지금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허리 베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경험해 보고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추 베개들이 인체공학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 가장 이제 발전된 형태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잠시만요. 네.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S라인을 유지를 하고 옆으로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경추 베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베개라고 하더라도 베개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사셨을 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드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베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다 사드렸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해서 못 쓰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에서 하루 종일 척추 S라인을 지켜가면서 척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화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척추를 보호하는데 스쿼트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라고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넘어와 가지고 이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논문에 보시면은 살을 빼야 된다. 과체중일 경우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고 척추 수술의 결과가 안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 수술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디스크 퇴행이 가속화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체중이신 분들 살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당 조절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흡연 하시는 분들 금연하십시오.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척추를 망치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는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제발 이건 좀 하지 마세요. 108배 좀 하지 마세요. 108배. 자, 이 그림이 108배가 몸에 좋다고 좋은 자세라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허리 보세요. 역시자 라인이지요. 네, 안 좋은 자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역시자 라인이지요. 이 108배의 좋은 자세라고 그려놓은 그림조차도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08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내려가기. 이거는 사실은 무릎에 안 좋아서 제가 좀 비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셔도 되고 내려가셔도 되고 산을 올라가셔도 되고 내려가셔도 되는데 보통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그런 분들은 무릎도 같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 평지를 걷는 것보다 무려 무릎의 하중이 2.8배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계단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무릎이 망가지게 되고, 무릎이 망가지면 걷지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되면은 척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가는 것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반 자세 골반에 안 좋습니다.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거 허리를 앞으로 쭉 잡아째는 스트레칭, 요거 좀 하지 마세요. 요거 일부러 디스크를 터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 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대를 장기간 착용하지 마십시오. 복대를 보통 한번 처방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하셔가지고 주구장창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근육들이 얇아져요. 근육들은 척추를 보호하는 기둥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얇아지면은 우리 몸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대는 의사가 착용을 권장한 기간만큼만 하고, 너무 의사가 이제 착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의적으로 계속 복대를 차고 다니시는 행동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 보호대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래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대 오랫동안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운동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척추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아까도 전에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운동 습관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해 놨으니까 10월 21일 오후 8시 다음 방송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Q&A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양을 방대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좀 몰아서 대답을 해드리든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비욘디에 방송이 5번 나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10번 추가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2025년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비욘디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출연한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공부가 될까? 사실 공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제 실력이 올라가는데도 좋고, 한번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비욘디에 계속 출연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는 척추 통증 운동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1월에는 대상포진 통증으로 평생 아플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12월에는 통증의학과는 대체 어디가 아플 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이름을 가진 제품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제가 어떤 S라인 습관 제품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습관이나 척추 운동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오늘 이제 Q&A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따로 기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해드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려 48분 동안 제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척추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다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50분이나 걸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말합니까? 뭐 단편적으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총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것도 참 좋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참 저로서도 만족스럽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